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소인수분해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어떤 자연수에 또 다른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그 자연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이 문제를 하나 갖다 놨는데 200에 자연수 x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럴 때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동영상을 봤다면 제곱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곱수는 그 가지고 있는 성질이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고 있어 이미.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우리는 이렇게 풀죠. 200을 먼저 뭘 합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죠. (20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뭐가 됩니까? 답은 2가 바로 제곱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2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3이라는 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가 되면 2를 하나 더 곱해주면 2의 4제곱이 되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2다. 이제 이런 거죠. 예. 이 문제가 이렇게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문제인데 바꿔놓은 겁니다. 200의 자연수 x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데 x가 될 수 있는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냐? 여기 두 번째로 작은 수는 뭐냐? 또는 그런 수 중에서 두 자릿수를 모두 구해봐라. 또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는 뭐냐?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맨 마지막 문제를 풀면은 이 위에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과 5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x는 바로 이런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는 2가 아니라 x는 2는 하나 있어도 되고 거기다가 3이 두 개 있어도 되고 또 다른 게 있어도 되기 때문에 k가 두 개 더 있다. k의 제곱을 더 곱해준다. 이런 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는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를 하나 더 곱해주면 4제곱이 되고 그 뒤에 다른 수의 제곱꼴이 여기 뒤에 더 붙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뒤쪽에 더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 뒤쪽에 곱하기 2가 하나 더 곱해주면 얘가 이미 4개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꼴이 붙으면 이게 다 지수가 다 짝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이런 꼴이 되었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k의 숫자만 변화를 시켜주면 제일 작은 수, 두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 또 네 번째로 작은 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k가 1일 때 바로
1일 때 x는 2가 되면서 가장 작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이 문제의 답은 바로 2가 됐던 거죠. 그럼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k의 값을 변화시키는 거, 자꾸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리가 될 때까지 제곱을 해서 2를 곱했을 때 세 자리가 될 때까지, 그죠? 여기 k에다가 숫자를 다른 수를 집어넣으면서 제곱을 해서 2를 곱했을 때 이 x값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x값이 세 자리가 될 때까지 k를 자꾸 키워주는 겁니다. k를 키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k를 키워줘요. 자, 그래서 k가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2일 때 x는 얼마가 될까요? 2의 제곱은 4에다가 2를 곱하니까 8이 되겠죠. 그죠? x는 8이 됩니다. 세 자릿수가 아니죠. 그러면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했을 때 점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배를 했을 때 세 자릿수가 되려면 100이 넘어가야 되는데, 두 배를 했을 때 세 자릿수가 되려면 이 뒤에가 제곱한 수가 50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k가 7일 때는 얼마일까요? 7일 때 k의 제곱이 얼마예요? 7, 7이 49잖아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49 곱하기 2니까 98이 되겠죠. 그죠? 49이니까 98이 되겠죠. 자, 아직 세 자릿수가 아니래요. k를 더 크게 해야 돼요. 그죠? k가 8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값이 2 곱하기 88에 64 하니까 얼마 되죠? 128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제 몇 자릿수가 됐어요? 세 자릿수가 됐죠. 자, 이렇게 세 자릿수가 되었을 때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두 자리의 가장 큰 수다, 두 자리의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러면 98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지만 이 뒤에 있는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풀이 서술형이라면 200을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거기 곱해줘야 할 x의 꼴은 이런 모양이다. 그리고 k의 값이 1일 때 x의 값이 가장 작아지므로 k의 값이 1일 때 가장 작은 수 2가 된다. 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답이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이 밑에 두 자릿수를 구하여라, 두 자리의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8일 때 세 자릿수가 되므로 그죠? k가 8일 때 세 자릿수가 되고 그 수가 128이니까 x가 128일 때 가장 큰 수가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가 되니까 k가 7일 때 x는 98을 곱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의 가장 큰 수는 98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200에 어떤 자연수 x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는데 x가 될 수 있는 두 자릿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럼 두 자릿수는 지금 우리가 여기 7까지 가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두 자릿수가 아니죠. 그죠? 여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얼마부터 들어가야 돼요? 2 다음에 K가 3일 때죠. 3일 때. 3일 때는 그 값이 얼마입니까? X가. 이런 거 암산할 수 있어요. X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2,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자, 여기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런데 이 두 자릿수를 모두 구하랬으니까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K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K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K가 4일 때, 그럴 때는 X가 얼마냐? 2 곱하기 4의 제곱은 4, 4, 16에다 2 곱하니까 3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가 5일 때 X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니까 5, 25에다 2 곱하면 5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6일 때 X는 2 곱하기 6의 제곱. 그죠? 66에 36에다 2배니까 얼마예요? 72가 되네요. 그죠? 72. 자, 이렇게 되고 7일 때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를 모두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18.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98. 98.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자릿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랬다면 이걸 다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자릿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라 그랬다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개다 라고 이므로 5개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문제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만 열심히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모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꼴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K에다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골라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곱수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한두 문제 더 종류를 구별해 보면 이런 문제 있어요. 한 문제 정도만 선생님이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문제 있습니다. 75를 어떤 자연수 x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나눠야 될 가장 작은 수는 뭐냐? 나누면 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75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75를 소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75를 소인수분해 하면. 자, 그래서 필요한 x는 이런 꼴이 되겠죠. x는 3 곱하기 어떤 수 k의 제곱꼴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얘기는 분수로 써지는 거고 약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3을 약분하는 것과 여기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k는 x가 될 수 있는 것은 x가 될 수 있는 것은 3과 k에는 여기서 아까는 자연수 1, 2, 3, 4가 막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약분을 시키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수, 즉 3과 5의 거듭제곱만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과 x는 3과 x는
3 곱하기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x는 3 곱하기 k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5의 제곱꼴밖에 안 됩니다. 나누어야 되는 수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수가 있습니다. 분수라서 상당히 복잡하네요. 3TIMES 5 수프 2. 자, 여기에 over 3. 자, 이렇게 이런 수. 자, 나누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3이 하나 약분돼요. 그래서 될 수 있어요. 이것이 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3 자, 선생님이 타이핑 어려우니까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에 분모에 지금 3이 있는데 3에 이런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런 수를 집어넣을게요. 선생님 여기 K에다가 1 들어갔을 땐 여기 3 곱하기 1인 거죠. 3 곱하기 제일 작은 수, 이런 꼴인 거예요. 이게 제일 작은 수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게 답이 될 수 있죠. 얘가 들어가면은 3은 약분이 되지만 2와 5는 서로 약분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연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나눌 때 들어갈 수 있는 수는 K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지 않고 이 위에 있는 5에 있는 지수, 여기 지수, 여기에 있는 밑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가 아니고 5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 더 커지면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값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야 할 가장 작은 수는 2고요. 가장 작은 수는 얘니까 3이고요. 그 다음 것은 요거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 했을 때 홀수인 것과 어떤 수의 제곱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방식으로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처럼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집을 보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곱해야 될 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제집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있죠. 1단원의 소인수분해 끝자락에 보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뭘 나누어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두 자릿수를 구하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에는 다양하게 이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골라서 한번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보고 안 풀어지는 문제가 있으면은 좀 평범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쪽에 있는 몇 번 문제다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주 복잡한 좀 어려운 문제집이다 그러면 문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좀 적어서 이 동영상의 댓글에다가 올려주시면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